한독수 나도 탄핵하라. 인간방어법 쳤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이제 급격하게 당황을 하게 되죠.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죠. 실제로 그렇죠. 자기들이 한동훈 대통령 권한대행도 우리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 탄핵을 할 거야. 딱 인질로 잡고 하는 거 봐서 지금 탄핵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어. 이재명은 처음에는 짐짓 마치 뭐 대범한 척 하느라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면은 국정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탄핵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신복들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거 그래도 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탄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는 심지어 이 탄핵은 한독수 탄핵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5명 그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돼서 직무정지가 되면은 두 번째는 경제부총리죠. 최상무. 세 번째는 교육부총리 이주호. 줄줄이 다 탄핵시켜서 5명 정도 탄핵시키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뭐가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인질극이죠. 인질극. 딱 한독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찔러. 바로 그겁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5명 탄핵 이야기가 나왔고 이재명은 그러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한독수도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한독수에게 원하는 건 그거죠. 헌법재판관 국회목 세설 빨리빨리 임명을 하라. 이제 이달 말에 이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이번 주에 끝나죠. 빨리빨리 임명을 하라. 헌법재판관 세선 임명을 하고 자기들이 이 일반 그 특검법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들으면은 찌른다 이거죠. 탄핵한다. 자 그런데 한독수 제가 나도 탄핵하라. 인간방어법 쳤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소신껏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신껏. 그리고 규정대로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이 분명하지 않죠. 대통령이 하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고 그러면은 이런 때는 선례를 따라야죠.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니죠. 그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직무정지가 됐을 때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직무 복귀를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대통령 자리에 떠나기 전까지 한 석 달 동안 직무정지가 됐을 때 그때 한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선례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선례를 보고. 자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때 한교안이 하려고 하니까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때 그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원내대표 우원식 법률가 출신 판사 출신 박범계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지금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규정이 없고 선례에 따라야 되니까. 거부권은 행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다파 정권인 노무현 정부 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2개의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창 양면 학살 그 보상법하고 비롯해서 2개를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선례죠. 그러면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규정이 없으니까 선례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늘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일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수차안을 발의하겠다. 왜?
목적은 이 한독수가 이 지금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최후통첩으로 겁을 주는 겁니다. 내일 한독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그런데 탄핵안에는 한독수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무총리 시절 내란에 동조한 혐의만 포함시킨다. 이게 또 무슨 꼰충냐 하면은 지금 그 논의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려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려면은 국무총리를 탄핵하는데 기준에 맞추는 것이냐, 대통령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국무총리는 제적위원회 과반수면은 탄핵소추안 통과해서 직무 정지시킵니다. 그러면은 과반수면 151석인데 지금 야당이 다 합하면 192석이죠. 민주당만 해도 171석이죠. 그러면 충분히 통과시키죠. 직무정지 바로 시키죠. 그런데 대통령은 제적위원회 3분의 2죠. 2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192명이니까는 국민의힘 108명이 똘똘 뭉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을 소추를 하는 이유를 국무총리 때의 행위로 하면은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 또 꼼수죠. 그런데 그런 규정도 없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그리고 국무총리 때 뭘 가지고 탄핵을 하느냐.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령을 막지 못했다. 내란 동조다. 억지죠. 국무회의 그것은 의결 상황이 아니고 심의 상황이고 그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막지 못했다. 물리력으로 뭐 막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억지를 쓰면서 내일 한독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내일이냐면은 내일이 국무회의,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죠. 그럼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하라는 겁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두 개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자, 그런데 이게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까지입니다. 근데 내일 화요일 국무회의니까 내일 빨리 우리 말대로 우리 뒤에서 이제 칼 딱 들이대고 우리 말대로 내일 바로 공표하세요. 안 하면은 내일 바로 탄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최후통첩을 받았죠. 한독수. 그런데 오늘 오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속보가 나왔다. 지금 이재명은 칼을 들이대고 내일 특검법 두 개를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하세요. 그러면은 내일 바로 효력이 발휘가 돼서 특검 이제 준비 절차에 들어가. 그러니까 내일 안 하면은 우리 탄핵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오늘 오후에 속보가 나온 것이 국무회의 내일 상정 안 합니다. 총리실에서 밝혔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일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은 탄핵 절차 밝혔다. 그렇게 했죠. 그럼 탄핵 절차를 밟든지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국무회의 상정 안 합니다. 공포 안 합니다. 공포 안 한다는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1월 1일이 거부권 시한인데 그 전에 언제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저번에도 6개 양곡법하고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할 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죠. 임시국무회의 열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국무회의 만약에 공포를 하려면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하죠. 근데 임시국무회의 열어서 거부권 행사하려고 내일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두 특검 법안을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법안을 내일 상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상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여러 헌법적인 요소도 좀 살펴봐야 되고 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다.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다.
그 곡차 방정식을 푸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말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은 이재명의 뜻대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방어벽을 쳤다. 한독수 그럼 차라리 나도 탄핵하라. 그런데 탄핵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야가 한독수 대행의 탄핵안 가결 종족수를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소치에 준하는 절차 밟아야 된다. 3분의 2 필요해. 민주당은 무슨 소리? 국무총리 탄핵 기존을 하면 돼. 가반이면 돼.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디에 판단을 받아야 되죠?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데가 국회입니다. 국회. 물론 이것이 나중에 무슨 그 헌법 소원을 내든지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은 헌법재판소까지 가겠지만 그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야기고 가처분하고 해도 오래 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럼 국회. 국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이 사례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니 과거에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가지고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는데 그 권한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선 야당은 한 번도 없었죠. 이재명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거죠. 자, 국회 입법조사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이 슬쩍 그 문재인의 민주당 쪽에서 또 그때도 한교안 권한 대행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잠깐 나왔을 때 실제로는 하지 않고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가 권한 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수준의 의결 종족수가 필요할 수 있다.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런 학계의 의견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2016년에 벌써 3분의 2. 그러니까 권한 대행 탄핵 지금 못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아무리 한독수에게 탄핵을 하겠다. 우리말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은 당장 내일 탄핵하겠다. 그래서 직무 정지시켜버리겠어. 그 다음에 또 최상목 올라오면은 또 우리말 안 들으면 또 탄핵시키겠어. 이주호 올라오면 또 탄핵시키겠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탄핵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럼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쫄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정치권에서 자주 하죠.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에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이 전문위원들은 굉장히 한 상임위에서 그 아주 전문성이 있는 말 그대로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들이죠. 이것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국회 이제 운영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이 지난 10월에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검토 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 말은 뭐냐?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해야 된다. 대통령에 준하는 대통령이 하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시키려면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과 같은 의석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서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도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 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이미 10월에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8명 이상 이탈을 해야 되는데 이 혼란된 상황에 누가 이탈을 하겠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는 또 다른 이야기죠. 완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재명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모든 걸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국무총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조할 한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런 국회의 검토 보고서 이런 것뿐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의 권한을 다 그대로 하는 거다. 그러면은 책임도 대통령처럼 지는 것이고 의무도 대통령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제가 한번 소개 드렸다시피 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통신위원장을 탄핵해서 직무 정지시켰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았는데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무 대행이니까 방통위원장이랑 마찬가지라고 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은 방통위원장 임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고 대통령 직무 대행은 대통령과 그 임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죠.